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급등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급등주 매매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런 매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제 빠르고 큰 수익을 노린다는 것이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급등주 매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전 매매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의 종목은 이제 선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실제로 저희 VIP방 그리고 체험바 회원님들께 이제 어제 이제 9월 4일이죠. 9월 4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좀 드렸고, 추천드리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13%까지 바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단기간에 하루 만에 이제 13%의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급등주 매매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급등주 매매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쉽게 제가 드리는 설명을 조금만 귀담아 들으시면 스스로 급등주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급등주 매매 종목 선정 방법, 먼저 매매를 할 종목을 찾아야겠죠.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급등주 매매 기법은 사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이 기법은 급등주 눌림목 매매 기법이에요. 자, 이 급등주 눌림목 매매 기법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이제 성공률과 또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또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주 눌림목 패턴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캔들의 모양에 있는데, 자, 일단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캔들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영망치 캔들, 이 영망치 캔들이 이제 그냥 영망치 캔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 캔들이에요. 보시면은 지난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날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1858%가 지금 상승한 그런 영망치 캔들입니다. 영망치 캔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게 영망치 캔들이냐 하면은 이렇게 망치 모양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캔들의 차트 패턴이 이제 영망치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영망치 모양이 발생한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 물론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검색식을 활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초보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우리 아날로그 스타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찾느냐, 쉽습니다. 그냥 당일날, 전날 아니면 당일날 장 마감하고, 이렇게 이제 장이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9월 4일이니까 어제 자죠. 어제 자인데, 자, 어제 자에 이제 상승한 종목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급등한 종목들 하나 살펴보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차트를 보았을 때 거래량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약 300% 이상 상승했고, 또 상승률이 7%에서 15% 정도인 종목들. 다시 정리를 할게요. 거래량이 그리고 상승률이 이런 종목들을 미리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은 다음에 어떻게 요것들을 영망치의 모양이 맞는지, 이렇게 영망치 모양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매를 했던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자, 보시면 자, 이날이었죠. 8월 27일인데 자, 8월 27일에 제가 이 종목을 찾았던 거죠. 8월 27일에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찾아서 자, 이 종목이 이날에 14.3%의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자 249만 주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봤더니 거래량이 어떻게 1858%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또 종목을 저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큰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OLED 장비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와 이제 OLED 장비 국산화에 대해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요 시점에는 이런 테마성 수급을 받아서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 상승을 했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OLED 투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OLED 장비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 순환매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은 좋겠지만은 뭐 대략 이 정도만 분석해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급등주 매매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지 요거 중장기로 투자를 할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종목 분석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이렇게 종목을 찾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종목을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매매 기법이 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장대 양봉의 이 영망치 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영망치 캔들에서 이 윗꼬리와의 몸통을 주목해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생겨난 이 윗꼬리는 뭔가요? 윗꼬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여기 이제 원래는 이 캔들이 이렇게 깔끔한 양봉으로 됐다가 위쪽에서 윗부분에서 누군가 계속 매도를 하니까 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윗꼬리의 의미는 뭔가요? 누군가가 팔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서? 요 고점에서, 즉 세력의 이탈이 약간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몸통 부분은요, 이 몸통 부분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량을 샀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몸통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 구간에 물량을 샀던 사람들이 이 물량을 팔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홀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물량을 쥐고 있는 주체가 바로 세력이죠, 세력. 자,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이제 여러분들 뭐 작전 세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매수에 가담했던 주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매수를 했으면 제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옆집 아저씨가 매수를 했으면 옆집 아저씨도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세력은 말 그대로 세력이에요. 주가를 움직이는데 가담했던 주체, 이게 바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작전 세력이 들어왔느니 어쩌니 하면서 소설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물론 그러한 작전 세력이 개입한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작전 세력이 아닌 이상 100% 이제 그런 종목들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망상을 가지면서 주식을 하면 선입견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앞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제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 자, 이 몸통 부분이 뭐라고 했죠?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다.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몸통 이제 아래에서 샀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몸통 위에서 샀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중간 부분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종목을 매수한 주체들이 제각각 이 종목을 매수한 위치가 제각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이 매수를 했던 특정 주체들의 평단이 다 다른데 이 몸통 부분에서 평균 가격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물론 100%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죠. 어떻게?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부분이 바로 요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한 전체 평균 단가의 평균 값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몸통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평균 가격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급등주 매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주 매매를 할 때 이 몸통 세력, 몸통 부분에 이 주체들, 몸통 부분에 매수를 가담은 주체들의 평단은 다르지만 여기서 이 주체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바로 수익이죠. 수익 매도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나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매수가 담은 주체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 이 평균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 매수 주체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날에 이렇게 캔들이 형성된 부분을 보면은, 자, 첫날에 이 장대 양봉의 캔들 이후에 다음 날에 이제 음봉이 좀 나오면서 살짝 하락을 좀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실 게 뭐냐,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작죠.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그렇죠? 요 내용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앞에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세력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날에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조금 팔고 나가면서 이 종목이 약간 하락은 했지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아직까지 요 평단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가를 크게 들어 올린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장대양봉, 영마치 장대양봉이 터지고 다음날에 세력이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아닌 건지까지 캐치를 한 다음에 요 중간 지점에서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떻게 추천을 좀 드린 거죠.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선익 시스템, 네, 추천을 좀 드렸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카톡 내용도 참고할게요, 여러분. 그런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접근을 해야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 일단 종목을 우리가 찾는 방법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주 매매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도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어디서 하고, 매수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또 수익 실현 매도는 어디서 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저희가 돌아와서 보면, 자, 장대 양봉의 세력 평단은 제가 중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 접근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매수 단가는 어디예요? 바로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 단가인 겁니다. 즉 바로 이 부근 지점의 가장 이상적인 매수 단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이 자, 중간 지점까지 내려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100% 예측할 수 있습니까? 100% 예측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 윗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주가가 자, 이런 중간 지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요런 장대양봉 중간 부분의 윗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매수 밴드로 잡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비중을 10%만 잡겠다. 10%만 내가 전체 투자금의 10%만 매수를 해보겠다. 매매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에서 일단 5% 정도를 비중 5%를 먼저 1차 매수를 하시고, 자, 이 밑에서는 이제 이 장대양봉의 중간 지점과 상단 지점에 다시 이 두 지점의 또 중간 지점에서 여기서 또 비중을 3% 정도, 2%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시고, 또 밑에서 장대모 중간 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또 이제 종목을 한 비중을 2%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내가 비중을 5%만 매매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 1차 지점에서 비중 3%를 매수를 하시고 밑에서 또 내려왔을 때 비중 2%를 추가 매수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다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한 게 세력 평단이라 했죠. 여러분, 세력 평단이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했죠. 중간 지점. 그러면 이 세력들의 심리는, 여기서 매수를 가담했던 매수 주체들의 심리는 자기들의 평단이 하락해서 위협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평단이 위협을 받으면은 손절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점이 깨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쭉쭉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걸 단기 급등 매매를 하려고 접근을 했다면 이 중간 지점의 가격이 이탈되면은 같이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아니면 길어봤자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절을 좀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반면에 내가 요거를 입절을 매도를 하겠다. 수익 실현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내가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했다면 어쨌든 내 평단이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전 고점이 저항대가 됩니다. 전 고점이 저항대가 되고, 또 그 다음 고점이 저항대가 되고, 이런 식인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자, 분봉을 나눠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분봉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꼬리가 달린 부분, 주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저항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전 고점인 거죠, 이게. 그래서 매수를 내가 뭐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면, 물론 여기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일단 뭐 어떤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급하게 내가 좀 매수를 실수로 고점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물려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주가가 이 부분까지 올랐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본전 심리에, 본전을 찾고 싶어하는 심리에 매도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점에서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물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 고점대, 이런 저항대에서 차근차근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 이 정도 가격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도달했을 때 3분의 1이나 절반 물량을 매도를 한다. 또 기다렸다가 하락하면은 어떻게, 하락을 만약에 탄다. 그러면 다시 이 지점에서 또 재매수를 한다. 수익 실현한 물량을. 그게 아니라 그냥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다음 고점까지 또 기다려 본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점이 다음 고점까지 또 도달했을 때 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서도 요 앞전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또 본전 심리에 물량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락할지 말지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지 말지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신의 영역인데, 물론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뭐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아니면은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고 요거를 좀 더 확률 높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상승할지 말지는 어쨌든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또 분할로 3분의 1이나 비중을 또 절반 정도를 또 추가 매도를 한다. 그래서 또 주가가 내려오면 또 사면 되겠죠, 그렇죠? 또 사면 되고, 또 올라와주면 또 올라와준 대로 수익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마지막에 또 이 가격대에서 이 종목의 중요한 지점이 지금 뭐냐면 이 만원대 가격인데, 자, 이 만원대의 가격은 뭐냐? 여러분, 라운드 피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데, 자, 이렇게 공이 여러 개 찍히는 끝자리에 이제 공이 여러 개 찍히는 만원이나 뭐 천원이나 이런 식의 가격대를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여기 라운드 피겨는 이제 왜 심리적 저항선이라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음식을 산다, 뭐 쌀을 산다 하면 여러분 쌀 만원치만 담아주세요, 천원치만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뭐 9,900원치만 담아주세요 아니면 1,100원치만 담아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식도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이런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만원에다가 내가 전략 매도를 하겠다 라는 심리도 적용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주식을 이 A라는 종목을 1,000원에 내가 매수를 하겠다 라는 심리가 또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피겨 만원이나 1,000원이나 뭐 10만원이나 이런 가격대 보시면은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좀 알고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저항대들이 이렇게 있는 지점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급등주 매매, 종목 선정 방법과 이런 급등주 매매가 성립하는 그런 원리, 그리고 이 급등주 매매에 접근하는 이런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자, 물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요 급등주 매매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체크를 해야 할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요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급등주 매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같이 그 급등주 매매 이렇게 배웠으니, 이제 무리하게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 따라잡는, 아니면은 또 당연히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그런 도박 같은 매매는 그만하시고,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주식이 또 재밌고 또 좋은 수익이 따라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참고로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 이런 급등주 종목들 지금 신나게 우리 매매하면서 단기 수익들 팡팡 이제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단 링크 참고하셔서 이제 입장해 주시면은 이제 무료로 제 급등 추천주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저에게 궁금하신 점 카톡방에서 바로바로 질문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